7월 30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버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치를 바꾸고 세팅을 다시 하고 뭐 그런 대대적인 큰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몇 시간 내 금방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제 이제 꾸역꾸역 혼자서 책상 옮기고 컴퓨터 옮기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2007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증권사 지점 옆에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진짜 띵야 하고 잘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꽤 오랫동안 금전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전 재산이 보증금 1,000만 원에 현금 200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제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경제방송의 PD에게 가서 이제 아는 PD였으니까 좀 방송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술 한잔 먹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물론 술값은 그 PD가 냈죠. 걔는 내가 알거든지 아니까. 그리고는 새벽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까 한강을 술 마시고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머니에 있던 200원을 딱 이렇게 들고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그때 이제 술 마셔가지고 뭐 취해 있었지만 어렴풋이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한강의 그런 분위기와 내 손바닥에 200원을 사진을 찍으면서 제 스스로 오늘을 잊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래서 계속 힘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이 김행장 변호사였던 적이 있는데 정말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퇴실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이사를 다닌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보증금 1,000만 원조차도 까먹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삿짐 비용도 없어서 가까운 데로 좀 싼 데로 옮기면서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이삿짐을 직접 옮기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후배 남자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TV 같은 거 저 혼자 옮기기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진짜 하루 종일 그 과자 있잖아요. 고소미 그 한각 그 딱 안에 들어가면 2봉지 있는 거 그걸로 하루 종일 끼니를 이겼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사해도 한 오전 중에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막 그랬는데 어제 이제 책상 옮기고 막 대청소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힘이 빠졌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참 힘든 시간이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버텼지? 어찌 보면 오기로 버텼고 그리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혹은 주식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유로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많은 고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의지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다 보면 그런 적이 있었었구나라는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앞으로 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일단 7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 아주 짧게 볼 거고요.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4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뭐 7월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죠. 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둔화됐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추가로 못하겠네. 아니죠. 안 해도 되겠네. 금리 동결로 계속 가겠네. 금리 동결은 인상보다는 주식시장의 호재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다우지수 0.50, S&P 500이 0.99, 나스닥이 1.90%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6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월 대비 4.1%,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 4.2였는데, 그리고 5월달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4.6이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0.1 더 둔화됐고요. 그리고 5월보다 둔화폭은 0.5로 꽤 컸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서 시장 예상보다 둔화됐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5월 달에는 0.2% 증가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5월보다 0.3% 증가된 모습. 제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돈다방 미스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개인 소비 지출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닝 시즌 때문에 인텔과 로쿠, 포드, 네, 브록터앤갬블 어닝 실적 발표했고요. 자, 이게 뉴욕 증시의 마감이었습니다. 뭐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네, 뭐 한 번만 더 상승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깨는 거네라고 했지만 결국 최장기간 상승의 기록은 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정거점, 어떤 그 욕망의 그 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죠.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뭐 다우지수가 12일째 상승하고 13일째 상승하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더 상승하면은 다우지수 상승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상승이다. 이렇게 뭔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 같은 경우에는 0.01초, 0.02초 그거를 단축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 기록을 깨야 돼. 어떤 그러한 욕망이 오히려 더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을 부추기게 되고 좀 무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모으는데 98만 원까지 모으는데 2만 원이 모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265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646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야 4포인트 4포인트만 올라가면은 저거 전고점 뚫는데 근데 못 뚫었죠. 오히려 2600포인트를 반납했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을 샀어요. 10,000원에 샀어요. 나는 이거 1,500원에 팔 거야. 근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조절해 놓는 바람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원 단위로 10원 단위로 쪼개는 바람에 나는 10,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아야지. 근데 막 1,480원까지 막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1,500원. 안 가죠. 네. 제가 주식 매매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통제 관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만족하는 거. 내가 1,5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그 종목이 1,500원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난 그냥 1,500원에 팔아야겠어. 이런 무모한 그런 욕심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고 이건 좀 그냥 20원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미련 갖지 말고 그냥 1,480원에 팔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종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종목을 그래 미쓰리가 그냥 포기하라고 했어. 그래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는 종목이냐, 내가 모르는 종목이냐. 내가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아는 종목은 저거 14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밀렸는데 저렇게 밀렸다가 다시 오히려 어쩌면 1,500원 더 이상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건 또 오히려 기다리셔야죠. 자, 주식은요, 굉장히 오묘한 작업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였죠? 뭐 이태리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뭐 이런 표현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섬세하고 더 아주 디테일한 게 전 주식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심리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정보가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가죠. 뭐 여러 이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는 굉장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섬세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가오는 한 주.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부터 8월 첫 번째 주, 8월 4일,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요, 4포인트 올라서 26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600포인트 지키려고, 개인들이 정말 눈물겹게 매수를 하죠. 참,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요즘에 지난주 한 주 동안 뭐 욕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그렇게 2600포인트를 그냥 유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과감하게 확 그냥 털어버리면, 확 물갈이 되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해, 2월 23일 날, 2023년 3월 16일 날, 코스피가 2346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게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지수가 계속 26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고 막 그러면서 일명 미쓰리가 표현하는 물갈이가 된 거죠. 물갈이가 되고 개인들이 막 아유 아닌가벼 이러고 이제 떨고도 나가니까 가벼운 몸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하지 못하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는 6월 12일 날 찍었던 전고점 2650포인트 깨는 거 쉽지 않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제가 얘기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뭡니까? 변동성을 많이 보일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툭툭 튈 때도 있다. 그만큼 2023년 하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2023년도 하반기 증시고요. 거기에 가장 큰 2023년 미쓰리가 그렇게 주식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매수입니다. 제가 개인들의 매수에 대해서는요, 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개인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돈다방 미쓰리 처음 방송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하튼 하나씩 지켜보면은요. 2608포인트 개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지난주 한 주 동안요. 2조 7256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요, 공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주식시장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어느 선에서 야금야금 주식을 사서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하고 지네들 약간 총알이 부족하면 펀드를 판매해서 총알을 모아놓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개인들을 뛰어들게 하고 개인들이 뛰어들면 기관이 개인에게 물량을 던지든 외국인이 던지든 그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긴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 공식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공식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상승 요인으로 보면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상단은 267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요 253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한 주 동안에 140포인트 정도까지 갭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제가 여러분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렇게 변동폭을 크게 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갭을 크게 본 이유는 바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개인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쫄보거든요. 무섭죠. 아니 이 무서운 시장에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막 덤비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임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매매를 하는 투자 주체가 바로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게다가 2차 전지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2차 전지가 밀리면 아니야 이거 계속 좋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다시 투자했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샀다가 또 팔고 이런 작업을 당분간 계속 하겠죠. 상승 요인으로는 만약에 코스피가 2670포인트까지 간다면 경기 전망 후퇴,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의견이 후퇴된다. 뭐 골디락스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양호한 2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심 위축 우려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요,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누가 휘둘리고 있으며 그 휘둘림에 지금 지수가 어떤 구간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주식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실적 좋고 기업 좋고 뭐 빚 별로 없고 이슈도 좋고 뭐 수급도 좋아. 근데 이 종목은 왜 오늘 100원에서 100원 상승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지? 다른 종목들은 막 20, 30% 올라가는데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그 투자자들의 몰림 현상이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곳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이제 하도 이제 2차 전지가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이 그럴 것이다. 저는 미쓰리는 그런 매매 막 너무 피폐되고 힘들고 이제 그런 매매 싫다. 옛날엔 그런 매매 많이 해봤는데 거의 뭐 저는 주력 매매가 그런 매매 해봤었거든요. 막 장중에 막 등락폭 막 진짜 그때 상한가 한가 폭이 위로 15 아래로 15였을 때 정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스릴 느끼면서 그런 매매를 워낙 많이 해보고 워낙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아는 종목 기다렸다가 결국 주식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거고 팔았을 때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매매하자. 그래서 제 매매 기법은 좀 약간 노인네 같은 그런 매매 기법인데 하여튼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주식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자, 뉴욕 증시를 좀 보자면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직원들은요, 더 이상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 이제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겠네. 라는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미국은 저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미국도 말이 골디락스지 골디락스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도 골디락스 타령하다가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일정을 좀 보면은요, 경제 지표 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용 지표죠. 8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8월 2일 날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8월 4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자, 7월 달 비농업자 고용 지수. 지금 현재로는요. 20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6%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지금 고용이 좋다,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정작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예상치를 20만 명으로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20만 명 위로 나오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20만 명을 못 이루면 뭐 19만 명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아마 좀 놀랄 가능성이 있죠. 역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경제지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이 발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경제지표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숫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숫자 조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난달에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게 경제 지표다 보니까 어떤 수치 20만 명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대해서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얼마 전만 해도 막 51만 명, 30 몇만 명 그랬는데 어쨌든 20만 명이라고 눈높이를 꽤나 낮춰놨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S&P 글로벌, 그다음에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하게 되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2차 전지주 투자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죠. 투자 광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2차 전지에 막 들어가서 막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고 내가 먼저 팔 거야, 내가 더 살 거야, 말 거야, 뭐 이렇게 정말 정실줄 놓는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2차 전지에 투자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증시 대기자금 한 달 새 6조 원 증가했다고 하죠. 1년 만에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개인들이 정신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비투를 하죠. 28일 기준 지금 증권사 신용대출, 신용으로 주식 산 금액, 그 금액 아직 갚지 않고 개인들이 증권사로 하여금 돈을 빌려 쓴 그 금액이 지금 20조 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죠? 이 신용잔고 20조 넘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미국의 VIX 지수 지금 13포인트로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 번은요, 한 번 시장을 푹 한 번 이렇게 찬불을 확 끼얹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간 지표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었다. 물론 20조 이상 간 적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3조인가? 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0조는 꽤 큽니다. 그리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지금 미국의 VIX 지수도 지금 오랫동안 13포인트에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방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걷게 되지 않을까. 그 재료가 뭔진 모르겠어요. 뭐 아까 말씀대로 뭐 갑자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0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크게 둔화돼가지고 아이고 미국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뉴욕 증시가 푹 빠질지 아니면 미국 증시는 그래도 뭐 저렇게 지 잘난 맛에 움직이니까 다른 곳들 그게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최근 들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코로나19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또 투심을 한번 위축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9월 달은요. 9월 달, 10월 달 저는 사실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가오는 한 주 증권 전문가들조차도 변동성 노출되어 있다.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7월달 올라왔던 그런 주식과는 약간 다른 조금 힘든 8월 증시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냉정하게 잘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월 31일 월요일은 돈다방 미쓰리는 하루 쉬고요. 5시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뉴욕 증시 7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 가지고 8월 1일, 8월의 첫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미칠 것 같은 더위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